이번 시간은 포 소화설비입니다. 포. 자, 우리 포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유체역학 쪽에 보시면 유효 흡입량정 구하는 거 있었지. MPSH.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씩 받을 때마다 조금 앞에서 조금 이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유체 파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띄엄띄엄 이렇게 강의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그 부합 방식일 때 있죠. 부합 방식일 때 이렇게 흡입 거리가 있었지. 우리가 흡입 거리를 계산할 때 이렇게 후드 밸브가 있으면 우리가 이 흡입 거리 높이를 요 펌프로부터 후드 밸브 높이까지, 이까지를 우리가 흡입 거리로 잡아줬지. 대기압에서, 그죠? 대기압 수두, 그리고 마이너스 거리, 흡입 거리죠. 마이너스 마찰, 그리고 마이너스 뭡니까? 수증기압 수두. 그죠?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이 거리를 요 거리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죠. 그 이제 조건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대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사 쪽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후드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요까지 높이가 1m고, 그리고 요 수면이 있어요. 수면. 예. 요 수면 윗부분 높이가 요까지가 또 1m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 요까지가 높이가 얼마라고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조건에 수면의 위치는 일정하다.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흡입거리로 봐야 돼요. 요거를 요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는 트릭이죠, 트릭.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때 기사에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만 요렇게 100%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수면의 위치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수면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 수면 높이 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고, 거리가, 그리고 여기서 펌프까지 거리가 주어지면 수면 높이까지를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수면까지 높이, 요 높이를 우리가 흡입거리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요건 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 한번 볼게요. 우리 포는 우리가 기본에서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 드렸는데, 포는 이까지가 수계 소화 설비예요. 포까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포 소화 설비까지를 수계 소화 설비라고, 요 다음 파트인 이산화탄소부터 가스계 소화 설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 소화 설비는 왜 수계 소화 설비냐면은 이제 거품, 우리 비누 거품 있죠. 이 거품이 이제 원액이라고 치고, 원액. 그죠? 우리 제가 이 개념 설명드렸지. 포수용액이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원액. 원액. 요거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서 비누 거품이라고 이제 생각하세요. 비누. 이놈이 이제 뭡니까? 가연물에 덮어서 질식 소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죠. 자, 그래서 요 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원액 혼자서 배관을 통해서 못 나가니까, 방출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수원,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놈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친구지, 친구. 데리고 나가서 물은 이제 배수가 되고, 물이 불 꺼주는 게 아니고, 포소화설비에서는 물은 오로지 이동 수단이 되는 겁니다. 거품을 가연물까지 데리고 가는 이동 수단이 되고요.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포수용액이란다. 포수용액. 그럼 이놈은 원액이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는 3%하고 6%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3%하고 2%. 그러니까 나머지 요놈이 97% 그리고 94% 이놈이 뭡니까? 네, 이놈이 수원이 되고 물이 되고 이놈을 더한 값이 포수용액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관점이 포수용액의 관점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다 기본 설명에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개념만 감만 잡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원액 이놈이 주지의 주.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3%짜리 원액을 쓰면은 물은 100%예요. 100%. 물은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 더하면 이놈이 103%.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포원액의 농도가 S 값이 안 주어지면은 수원을 100%로 봐라. 1로 봐라 이 말입니다. S를. 안 주어질 때는. 근데 만약에 농도가 주어지면 수원은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농도가 주어질 때. 농도가 안 주어지면 수원은 100% 1로 봐라. 1로.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나 이런 데에서는 농도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때는 원액의 농도를 구할 수가 없죠. 왜? 문제에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수원의 농도를,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수원의 양을. 그럼 원액의 양이 아닌 원액의 양은 원액의 농도가 안 주어지니까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액의 농도가 안 주어지면 수원의 양을 구할 때는 농도를 90몇 프로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원액의 농도가 없으니까 100% 적용해서 1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도 1로 안 주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번 문제 보시면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5개 설치되어 있다. 자, 포워터하고 제가 포헤드는 기본 강의 때도 구분을 하시라. 자, 포헤드 설비는 그죠? AQTS다. 그죠? 그리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는 NQTS다. 뭐 똑같은 건데. 왜냐면 여기 이제 바닥 면적이지. 바닥 면적. 그죠? 요게 이제 뭡니까? 방출량, 방사량, Q값. 요거 있었잖아요. 수송목부 3.7, 당백포 6.5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뒤편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요거는 포는 10분이다. 그죠? 포헤드, 포워터, 압축 공기포는 10분이다. 세 가지. 그리고 농도가 이제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헤드 개수. A는 이제 개수 아닙니까? 헤드 개수. 그 다음에 Q는 75로 정해놓고 있어요. 법적으로.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10분 농도 곱하면 되는데 수원의 양을 구할 때 농도가 원액의 농도가 안 주어지면 예. 근데 만약에 원액의 농도가 주어지면 90몇 프로로 봐야 됩니다. 원액의 농도가 주어질 때.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으시는데 그럼 요거는 왜 A이고 요거는 N이냐? 실제로는 N이 맞죠. 우리가 헤드 한 개에서 봐보세요. 헤드가 있으면 헤드 한 개에서 그죠? 75리터 퍼분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75리터 퍼분에 1분에 75리터가 물이 이제 포워터에서 나오는데 헤드가 10개면 750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포워터 스프링클러는 8 나누죠. 면적당. 그러니까 포워터 스프링클러는 8제곱미터마다 헤드 한 개를 설치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일단 법적으로. 그 다음에 포헤드 설비는 9제곱미터마다 설치한다. 이런 게 이제 법적 기준이 필기 때도 많이 보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8제곱미터마다 요런 한 개를 설치하니까 요게 8제곱미터죠. 그러면 면적이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8 이렇게 하면 헤드가 만약에 10개면은 그죠? 80제곱미터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런데 법에 포헤드는 바닥 면적당 이렇게 돼 있고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포헤드 설비에서 이게 9면은 그죠? 만약에 이게 100이다.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일 때 이렇게 9로서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헤드 한 개씩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90제곱미터면은 10개가 되겠죠. 포헤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99에 11개가 들어가고 100이니까 이제 1제곱미터 때문에 12개, 즉 1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헤드가.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 헤드 개수하고 바닥 면적하고 정확하게 뚝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면적이나 그 헤드 개수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법에 요거는 A라 돼 있고 AQTS라 돼 있고 요거는 헤드 개수로 이렇게 산출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은 자, 이 개념을 일단 잡으시고요. 자, 그럼 포워터지.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5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5개가 되겠죠. 기준 요 헤드 개수가. 그리고 75로 규정이 돼 있고 방사시간 10분 곱하고 원액의 농도가 안 좋아졌으니까 요거는 1이다 이 말이야. 곱하기 곱하나 마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 개념 딱 잡으시고요. 요거는 헷갈립니다. 우리 기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좀 정리할 게 많습니다.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꼼꼼하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어야 돼. 어딜 가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가압 송수장치에 표준 방사량이 갖고 밑에 참고에 나오는데 법적으로 이게 법에 있는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포워터는 75라고 돼 있고 포헤드 봐볼까요? 자, 포헤드는 이 나머지는 예? 각 포헤드 뭐 쭉 돼 있고 설계 압력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 제형이라 돼 있어요. 즉 뭐냐면 포워터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80리터 퍼분으로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 헤드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80이라고 법적으로 규정 방수량을 명시를 해놨고 이것도 제조사마다 똑같아 규격이. 그러니까 75리터 퍼분이라고 딱 규격화 딱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포헤드나 나머지는 제조사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규격 자체가. 그래서 일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다. 조건에 주어져야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포워터는 75리터 퍼분이라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보다 5 정도 낫지. 예? 그죠? 유량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보다 조금 작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5 정도 작다. 80에서 5 정도 작으니까 포워터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하고 비슷하다. 75다. 이제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2번에 봐 보시면은 이것도 가로 20m, 세로 35m 바닥 면적이 주어졌고요. 포워터 스프링클러 아까 8개를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표가 나오는데 시험에 이때까지 나온 것만 정리해 보면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 자, 글자가 8글자지. 8글자. 이거는 이제 8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한 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포헤드. 3글자지. 그러니까 3의 자승. 해갖고 9.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지용 스프링클러. 헤드. 요거는 20이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기동장치로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 기억나십니까? 필기할 때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 설비를 작동시켜주기 위해서 폐쇄형 헤드를 달아놓고 우리가 알람 밸브가 헤드 터지면 밸브가 열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지기를 또 사용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 기본 강의 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동식 기동장치로 포 설비를 자동으로 기동시켜 줄 수 있는 장치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는 20제곱미터. 그럼 20을 나눠주면 되겠지. 요 3가지가 이때까지 이제 시험에 나온 거고. 그러면 면적에다가 요거는 8을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 그 뒤에 가면은 또 구분할 게 또 있어요. 구분할 해야 될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포워터 스프링클러 8글자 8제곱미터 나누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포헤드는 3의 자승 9제곱미터는 나누면 되고 감지용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는 20을 나누면 된다. 일단 요까지만 일단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은 요게 안 나왔어. 압축 공기포가 안 나왔습니다. 자, 압축 공기포는 유특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암기법 이야기 해놨어요. 압축 공기포는 유특 유로탱크 주위에는 13.9
그죠? 그리고 특수가연물은 9.3인데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죠. 13.9.3 요거는 유, 특, 그죠? 요걸 나눠주시면 돼. 헤드 개수 산출할 때 이 면적을 나누면 개수가 나온다. 그죠? 요건 아직 안 나왔는데 필기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배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3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이거지. 자, 뭐냐? 포는 머릿속에 지금부터 포는 AQTS다. AQTS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포 소화전은 이게 이제 고정포 방출구 방식 아닙니까? 그죠?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는 AQTS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 요게 이제 Q1 그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그죠? 우리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 요 고정포 방출구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양 그죠?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 우리 방류제 뒤편에 있는 요 놈에 필요한 양 그죠? 이게 Q2 그죠? 이게 NS 8000 리터 요거는 400리터 퍼분 곱하기 20분이 내장돼 있다. 내포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20분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방사 시간이 20분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T 값이 요거. 예, 요 안에 요거는 시간이 20분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보조포 소화제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20분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배관이 길면 그죠? 우리가 이 포는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은 가장 큰 탱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30기가 있더라도 30기에다가 다 약재를 뿌려주고 물이 필요하면 굉장히 많은 약재나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은 탱크가 100기가 있든 200기가 있든 간에 그 중에서 가장 큰 탱크 한 대만 불을 끈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만약에 2기가 있으면 이 중에서 큰 탱크로 산출을 하면 됩니다. 예, 약재량 구할 때. 그러면 여기서 뿌려주고 보조포 소화전에서 뿌려주고 그럼 이놈 두 개가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가 배관이 길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내경이 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죠? Q3 해가지고 배관 보정량 그러니까 송해관에 필요한 양 즉 이 배관에 깔리는 양이 또 필요하다. 여기에 요거 깔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배관 안에 이거는 나오는 양이 아니고 깔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Q3는 여기 이제 ALS 1000이지. 이 1000은 리터 퍼 메다 삼성.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단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단위 메다 삼성 리터 우리가 1세제곱미터가 1000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세 개를 더해줘야 된다. 근데 주의점은 문제 조건에 요놈이나 요놈이 안 주어질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을 빼면 돼. 조건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에 이놈이 조건이 있으면 이놈이 없어. 그러면 이놈만 더해 주시면 되고 세 개가 다 있으면 세 개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될 게 이제 콘루프 탱크하고 프로팅 루프 탱크가 있는데 저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AQTS에서 요 A가, 그죠? 요거 단면적 아닙니까? 그죠? 그죠? 콘루프 탱크는 제가 이런 거라고 했죠. 고정지붕 구조. 그죠? 여기에만 뿌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단면적이 보통 안 주어지고 직경이 주어지거든요. 지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의 그 지름에 제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프로팅 루프 탱크는 제가 이렇게 한댔죠. 굽돌이판, 요거 이제 굽돌이판하고 탱크 내측 사이에만 뿌려주니까 제가 삼겹살 불판, 그죠? 우리 삼겹살 굽고 우리 테두리 부분에 우리가 계란찜 같은 거 이제 부어준다 아닙니까? 간혹가다 우리 삼겹살집 가면 그런 불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찜 부분에만 포를 이제 약재를 방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래서 직경에서 이거를 빼줘야지.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죠? 만약에 이게 10m고 이게
1m고 1m면은 8을 빼야 돼. 그럼 4분의 파이에, 그죠? 곱하기, 그죠? 10 마이너스 뭡니까? 제곱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되겠지. A 값이. 프로팅 루프 땡가. 그러면 프로팅 루프 땡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안 주어지더라도 굽돌이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프로팅 루프 탱크다. 무조건 프로팅 루프 탱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직경이 주어졌죠? 그럼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직경이 구했고, 그리고 약적 농도 S 주어졌고, 그리고 요게 이제 Q지. Q, AQTS 중에 Q가 되고, 방사시간 T가 주어졌지 30분이라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보조포 소화전은 법적으로 2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20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방사시간이 30분으로 우리가 조건이 주어졌으면 보조포 소화전도 30분을 곱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 방사시간 30분은 Q1 고정포 방출구에 적용할 때 쓰라고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포 방출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집니다. 무조건 20부이든 30부이든 뭐 55부이든 이렇게 50부이든 주어지니까 이 방사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고정포 방출구 Q1에 대한 값이다.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거는 20분을 무조건 곱하면 돼요. 법적으로 20분. 근데 만약에 보조포 소화전도 30분을 해라 이러면 30분을 곱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점입니다. 시간.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이 한 개 설치되어 있댔지. 우리가 여기서 NQTS가 있잖아요. 요 N이 뭡니까? NQTS가 그리고 NS 8000이죠. 그죠? 8000리터. 그러면 요 N 값이 호수 적결구수입니다. 법에는. 보조포 소화전 개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N 값은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쌍구형이다, 단구형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보조포 소화전이 한 개만 설치되어 있고 쌍구형이다 이러면 두 개를 적용해야 돼요. 호수 적결구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즉 보조포 소화전이 있고 쌍구형이다 하면 이렇게 호수 적결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조포 소화전이 한 개 있고 단구형이라 이러면 한 개가 그냥 단구형, 단구짜리다 이 말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쌍군지 단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리고 길이 나와 있죠. 여기 L 아닙니까? 내경 D 주어졌고 이러면 이게 Q3가 되고 요거 Q2 아닙니까? 즉 이 문제에서는 Q1, Q2, Q3를 다 더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조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푸시면 돼요. 이 공식만 알면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또 여기 단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거는 리터로 내고 어떤 거는 메다 삼성으로 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왜 요거는 리터로 내고 요거는 리터로 안 냈겠습니까? 똑같이 리터로 내면 되는데 단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위 때문에. 그래서 단위 포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단위를.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뭐 공식만 적용하면 다 풀 수 있어요. AQTS, NS 8000, ALS 1000. 그죠? 세 개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럼 봅시다. Q3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리터. 그죠? 리터죠, 리터. 그죠? 리터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공식이 뭡니까? ALS 1000 아닙니까? 리터 퍼 메다 삼성이다. 우리가 리터를 구한단 말이에요. 리터를. 그러면 A가 면적이 메다 제곱이지. L이 메다 아닙니까? 그죠? S는 퍼센트, 이건 아무 단위하고 관계없는 거고. 요 단위가 있지. 그죠? 그러면 메다 제곱 1. 그죠? 곱하기 메다 1. 곱하기 리터 퍼 메다 삼성 아닙니까? 그러면 메다 삼성이죠, 위에가. 그러면 메다 삼성 날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리터만 남잖아.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뭐냐? 단위 맞추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요 단위는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단위를.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00은.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책에는 이게 뭐 다르게 돼 있던데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요거는 단위 맞추는 거예요. 단위 맞추는 거. 1000은.
우리 단위 맞춰보면 리터 남지 않습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본래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포 1번,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시오. 예. 2번, 원액이나 수원을 구하라. 3번, 수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포 수용액이 100%잖아요. 그럼 농도가 1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이놈이 전체 양이니까 요 놈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농도만 곱해주면 되지. 곱하기 농도. 요것도 요 곱하기 농도만 해주면 되지. 3%면 곱하기 0.03. 요거는 97%가 되니까 곱하기 0.97을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지. 따로. 근데 여기서는 수용액의 양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해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0.03 해갖고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서 포 수용액의 양에서 0.9 여기 몇 프로고 6%니까 0.94를 하면 돼요. 여기는 0.06을 하면 되고 0.94를 간단하게 푸셔도 됩니다. 수용액의 양을 구해놓고 풀어도 무방하다. 예? 다 풀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점이 우리가 계산 과정 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산 과정은 셋째 자리에서 끊고 그죠? 답은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했는데 요 포에서만큼은 계산 과정에서도 둘째 자리까지 끊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소수점에서 셋째 자리로 구해놓고 더해보면은 이게 100%가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수점 때문에. 그래서 이 포에서는 그냥 두 자리로 푸시면 돼요. 두 자리로. 우리가 100%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다. 그 책에 보면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그럼 다 풀린다. 그리고 배관 보정량은 75mm 초과하는 배관에만 적용한다는 거 같이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몇 번을 보시냐면 590페이지 0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지.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조건에 배관 보정량 조건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ALS 1000, 즉 뭐 배관 길이라든지 배관의 단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Q3를 빼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게 휘발유고, 휘발유 요거는 경유다. 그죠? 요거는 경유, 휘발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프로팅 루프 탱크 있죠. 콘 루프 탱크는 1형, 2형, 3형, 4형을 다 쓸 수가 있다. 근데 요 특형 방출구는 프로팅 루프 탱크는 무조건 특형만 써야 되기 때문에 특형을 적용해야 된다. 일단. 그리고 콘 루프 탱크는 1형, 2형, 3형, 4형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조건에 주어지겠죠. 몇 형을 쓰라고 주어집니다. 요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요 단위를 잘 보세요. 요거 포 수용액 양이 있고 방출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 방사 시간이 안 주어질 경우에는 요 표가 주어집니다. 즉 방사 시간, 방출 시간이 주어지지 조건이 없을 때는 요 표가 주어져요. 그럼 요 표에서 우리가 방출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방사 시간을. 그러면 단위를 봐보세요. 포 수용액 양이 리터 퍼 메다 제곱이지. 그죠? 그리고 방출률이 리터 뭡니까? 퍼 메다 제곱 곱하기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메다 제곱 난리 보면 요거 남잖아요. 즉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나누게 되면은, 그러니까 220에서 4를 나누면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시간이다. 요 놈을 나누면 시간이다. 분이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풀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를 구할 때, 요게 Q거든요. 작은 숫자가 Q다. 요게 작은 숫자가 우리가 AQTS에서 Q 값이고, 시간이 안 주어지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누면 시간이 구해지는데, 또 어떤 문제에서는 요 Q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요 표가 주어지고 요 Q가. 그러면 요 Q는 또 단위를 맞추면 되죠.
Q를 단위를 맞추게 되면은 포 수용액의 양 나누기 시간. 요게 이제 세크 아닙니까? 분이죠, 분이고, 요 포수용액의 양이, 우리가 Q를 구할 때, 그죠? Q를 구할 때는 4를 구하는 거죠, 4를. 그럼 여기서, 이게 리터 퍼 메다 제곱이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출료 Q 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요 포수용액의 양에서, 여기에서 시간을 나누면, 그죠? 1이 되잖아. 리터 퍼 메다 제곱 분 1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Q 값이다. 작은 수치, 요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Q를 구할 때 요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 30분이라고 주어지면 문제에서 큰 값에서 요 놈 나누면 작은 값, 요게 이제 Q 값이 되고, 그죠?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요 표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나누면 시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위를 보고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화약저의 양, 그죠? 보조포수, 여기 Q1 아닙니까? 여기 Q2고, Q3는 없으니까 요거 두 개만 더하면은 Q가 나온다. 그죠? 고정포, 전체, 우리, 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 푸시다 보면요. 요 표가 없이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표가 요즘에는 다 주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요 표가 안 주어졌었는데, 관리사에서도 안 주어집니다, 이게. 근데, 요즘에는 다 주어져요, 표가. 그러니까, 없는 거는 해설 보고 그 표 보고 애우지 마시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93페이지에 이 표 있죠? 요거. 예. 해설해 보시면 59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93페이지 보시면, 자, 요 표가 또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 포방출구 개수 구하는 겁니다. 탱크 직경에 따라서 1형이나 2형일 때, 그죠? 또는 우리가 프로틴 루프 탱크는 특경밖에 안 쓰니까 보통 콘루프 탱크는 요 놈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직경에 따라서 개수, 그 다음에 특형일 때 개수, 이걸 더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방출구 개수입니다. 이것도 안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표가 주어진다는 거, 그죠? 표는 다 주어진다. 요즘엔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95페이지. 예. 06번 문제. 예, 요거죠. 자, 다음 보면은, 뭐 조건 및 표를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우리가 프로틴 루프 탱크라고 나와 있네, 이게. 그죠? 프로틴 루프 탱크라고 나와 있고, 또 굽돌이판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없으면 못 푸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A 값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부분에 뿌려주니까, 우리가 탱크 직경이, 두기라고 돼 있잖아, 두기. 그죠? 탱크 두기가 있는 거예요. 탱크를 표현할 때 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경이 15m, 그죠? 그리고 직경이 10m 돼 있으면 이놈이 크잖아, 이게. 큰 것만 산출하면 돼요, 큰 것만. 그죠? 두기 중에 큰 탱크만 산출하면 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된다. 그럼 직경이 15m다. 그럼 국돌이판하고 사이에 탱크 내측하고 사이가 0.3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이 0.3이니까 요게 얼마가 돼요? 14.4가 되겠네, 메다가. 그러면 A 값을 구할 때 4분의 파이에, 그죠? 15의 제곱 마이너스 14.4의 제곱. 이게 이제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이제 프로틴 루프 때 요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조건 4번에 보시면은 보조포 소화전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쌍구형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탱크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다, 만약에. 그죠? 그러면 방류제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보조포 소화전이 설치되죠. 이렇게. 쌍구형으로. 보조포 소화전은 두 개인데, 쌍구형이라고 해놨으니까, 호수 적결구는 뭡니까? 4개가 되니까, 최대 3개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3개. 그죠?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문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구가 없으면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쌍구형인지 단구형인지.
이 그림에 쌍구형이라고 그려져 있어도 문제에서 단구형이라 하면은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포소화전이 2개 설치되어 있다 해놓고 그림에는 쌍구형 돼 있으면요. 이거는 그림에 쌍구로 돼 있기 때문에 쌍구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건 제가 조금 있으면 그림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또 조건이 3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Q1, Q2, Q3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을 보시냐면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608페이지.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요게 자주 나와요. 자, 보시면은,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의 직경이 50m고, 그죠? 우리는 요거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0m고, 자, 돼 있고, 일단 보시면, 여기 방류제 보세요. 보조포 소화전이 4개인데, 쌍구형 그림이 있지, 요렇게. 그죠? 쌍구형 그림이 있지. 그럼 호수 적결구는 일단 쌍구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보조포 소화전도 4개고, 호수 적결구가 8개니까 최대 3개 적용하면 똑같아요. 이거는. 그죠?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조포 소화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0분 곱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뭐랬습니까? 30분. 고정부 방출구에 필요한 양 구할 때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보조포 소화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조포 소화전은 조건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20분 적용하면 돼요. 이거는 Q1에 대한 30분이다. 그거 표시하시고.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 4개. 그죠? 4개 돼 있고, 지금 여기는 만약에 문제에서 2개라고 나와 있고, 이게 없어. 만약에 요게 없어. 그림에. 요게. 그럼 2개라고 나와 있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요 그림상으로 쌍구형이지. 그럼 요거 보고 판단해.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쌍구형이라 주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개라고 문제에 나와놓고 2개라고 내놓고 그림도 2개라고 나와있고 쌍구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타교재에 이 문제 똑같은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문제하고. 근데 그 문제는 2개로 풀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나 뭐 이렇게 교재에는 3개로 풀이를 해놓고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민원을 넣었거든요. 민원을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민원 제기 양식 만들어서 줬어요.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 민원을 보냈는데, 그 민원을 보낼 때도 빨리 보내야 됩니다. 뒤에 보내면은 채점하는 도중에 보내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보내야지 그게 통과될 확률이 있지. 한 달 있다가 민원 제기 넣어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오류 있는 문제는 민원을 빨리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제기해라고 넣었는데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개로 푸신 분이나 3개로 푸신 분이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럼 이제 다 좋게 이제 풀렸잖아요. 뒤에 추신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실제 이 문제의 정답은 3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본래는 이제 그 2개짜리가 다 정답이라고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3개 맞추신 분들이 2개가 본래 틀린 답이었는데 이제 맞게끔 해준 거지. 거꾸로 된 거지. 민원을 2개로 푸신 분들이 2개로 민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정답인 사람들이 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포 소화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단구형이라 되어 있으면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림은 쌍구형 해놓고 여기서는 단구형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글자가 일단 우선시 된다. 조건에서는. 글자가 우선시 되고 글자에 없는 조건은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스프링클러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또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잘 나와요. 시험에.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액간 4개, 그러니까 이제 Q1, Q2, 그죠? Q3, 요걸 다 해주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수온의 밀도가 주어졌네. 그러니까 밀도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질량 유속이나 질량 유량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한번 풀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Q1, Q2, Q3를 다 더해줘야 되고 1번은 고정법 방문은 이거는 이제 뭡니까? 특형이죠, 특형. 프로팅 루프 된 거는 무조건 특형밖에 못 쓴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콘 루프 된 거에 사용하는 거 이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1형부터 4형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팅 루프 된 거는 무조건 특형만 쓸 수 있고 2번 보시면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거예요.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리터 퍼 분이지 펌프의 토출량이잖아. 가압 송수장치에 펌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리터 퍼 분인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요. 이 가압 송수장치의 토출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Q1, Q2, Q3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배관 보정량이라고 했잖아요. 즉 배관 보정량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배관 보정량 우리가 펌프가 밀어줬을 때, 그죠? 펌프가 밀어줬을 때 나오는 양 밖으로 우리가 이제 방출구에서 나오는 1분당 양을 구하는 겁니다. 즉 원액의 양이나 수원의 양은 저장하는 몇 분 동안 뿌려질 양을 저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QTN에서 시간까지 곱하는 거고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은 우리가 저 동력 구할 때도 봤지만 딱 분당이잖아. 분당 1분당. 그러니까 이놈은 1분당 펌프가 밀어내서 밖으로 나오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3는 여기서는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만. 그죠? 그럼 이놈의 양에서 뭡니까? 시간을 나누면 되겠지. 단위니까 리터에 분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주어진 방사 시간을 나누면 돼요. 주어진 방사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주의점은 보조포 소화제는 20분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Q1은 주어진 거. 여기는 30분으로 주어지니까 30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보조포 소화제는 20분을 안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NS8000에서 우리가 NS8000에서 요놈에 내포된 게 뭐랬습니까? 400리터 퍼분. 요게 이제 유량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0분이니까 여기 법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시간 날리니까 리터만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포 소화제는 1분당 양이니까 시간을 안 곱하면 돼. 그러니까 NS 4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값 적용할 때 제가 또 기본 강의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농도값을 적용할 때는 1분당 방사량이니까 그죠? 원액과 뭡니까? 물이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S는 이거는 1이 된다. 요놈 구할 때 S는 1이 된다. 왜냐면 원액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놈이 밀어주는 게 원액하고 물을 즉 포수용액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 농도는 1이 된다는 거. 이놈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주의점이 두 개가 있죠. 농도 구할 때 리터 퍼분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1분당 양이고 이거는 펌프의 토출량 즉 가압 송수장치의 토출량이기 때문에 그죠? 원액과 물을 같이 밀어줘야 되니까 농도는 100% 1이 된다. 그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8000에 내포된 게 400리터 퍼분 곱하기 20분이기 때문에 20분을 곱하면 안 되니까 리터 퍼분 1분당이니까 20분이 아니잖아. 그죠? 400만 곱하면 돼요. 400만. 그죠? 여기 이제 단위가 분당 양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리터 퍼분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간 곱하지 말고 농도도 곱하지 마라. AQ가 되겠지. AQ. 그죠? 요거는 N 400이 되는 거죠. N 곱하기 400이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점이, 우리가 이제 리터 퍼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리터로도 나오지만, 문제에서 이제 메가 삼성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메가 삼성을 뭡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리터 퍼분이니까, 그거 단위 주의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그렇게 구하면 돼요. Q1, Q2, Q3를 조건이 다 있으니까 더해 주시면 되고, 5번 봐보시면, 자, 질량유속하고 질량유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위가 킬로그램 per second입니다. 질량, 유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per second. 이것도 똑같죠. 자, 똑같은 거예요. 질량유속과 질량유량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단면적당 단위 시간에 흐르는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질량 나누기 단위가 질량이죠. 이게 나누기 시간이 됩니다.
시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질량 유속, 질량 유량은 일단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고 이게 뭐 좀 깊숙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혼합 원액을 쓸 때는 이런 원액을 쓸 때는 질량 유속과 질량 유량을 이제 같은 용어로 쓴다. 이렇게 이제 뭐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량 유속이나 질량 유량을 구할 때는 평균 유량에서 밀도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리 돼 있어요. 이거는 평균 유량에서 곱하기 밀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밀도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가 유량이죠, 유량. 즉 방출량, 방사량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출량, 여기서는 요 문제에서는 요 유량이 토출량. 이게 유량이잖아요.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 유량. 그죠? 요 유량의 이게 이제 단위가 뭡니까? 이게 메다 삼승 퍼 세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다 삼승 퍼 세크고, 그리고 여기서 밀도를 곱할 때 밀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농도를 곱하시면 돼. 농도까지 곱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주의점이 요 놈이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을 구했지 않습니까? 리터로 구했죠. 그럼 메다 삼승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단위 맞추면 이리 되겠지. 우리가 킬로그램 퍼 세크잖아. 이걸 구하잖아요. 그럼 메다 삼승 퍼 세크 곱하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죠? 농도는 이제 단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메다 삼승 날리면 킬로그램 퍼 세크만 이렇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위로도 요걸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공식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수원의 밀도가 1000이고 물의 밀도는 1000이니까 그죠? 그리고 포소화약제의 밀도는 1050이니까 요거를 똑같이 1000을 적용하면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질량 유량을 구할 때, 포소화약제 질량 유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1050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요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4번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질량 유량을 구하라. 여기서 수원의 질량 유량을 구하라 이래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단위 보고만 푸시면 됩니다. 단위 킬로그램 퍼 세크만 보시고 풀면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